뉴스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가 상경 집회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 종일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명문고 설립과 관련해서 대기업 투자 모델도 고려 대상이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재단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자립형 사립고와는 다시 한번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이면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아직도 유족과 생존자, 시민들은 당시 고통과 아픔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 세청사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상경 집회가 있었던 오늘 하루. 충북에 있는 거의 모든 택시가 손님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인데 대란까지는 아니었지만 시민들은 하루 종일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청주체육관 앞에 택시 100여 대가 집결했습니다. 택시마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근조 리본을 달고 운전자들은 빨간 머리띠를 둘렀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충북시군에서 택시 운전자 10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열리는 카풀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그 카풀 영업이라는 택시 영업을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우리 택시 산업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도내 6,900여 대 택시 대부분이 동참하면서 도로 위 택시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출근길에 나섰던 시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학교를 늦어가지고 택시를 이제 타려고 기다리는데 택시가 안 와서 지금 좀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타야 되는데 못 타니까 불편해.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반면 상대적으로 한산해진 도로에는 시내버스와 자가용 이용자들이 늘었습니다. 평소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택시들이 줄줄이 서 있던 이곳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옆 택시 승강장이 보시는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시군마다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교통대란은 아니지만 도내 곳곳에서 하루 종일 혼란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명문고 설립과 관련해서 대기업 투자 모델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대 불가해서 급선회한 전향적인 입장인데 그렇지만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조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이른바 명문고의 형태에 대해 대략 3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청원고 등 도내 6곳이 있는 자율형 공립고나 공주 한일고와 같은 농어촌형 자율고, 여기에 대기업이 투자한 사립고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 모집이나 교과 과정을 단독으로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 일명 자사고 설립에는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기업 기반의 사립고를 만든다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학교 운영 모델은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형 학교를 예로 들었습니다. 청주시 오송에 고교를 설립해 기존 오송고, 교원대 부고와 연계한 고교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학교끼리 시설과 교과 과정을 공유해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 학점제에도 대응이 수월해 우수인재 육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자기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좀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의 학교 형태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다 개설해주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교육청이 대기업 투자 모델을 제시하는 전향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교육청은 연구 용역을 또는 명문고 전담팀을 곧 가동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내일이면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제천 화재는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며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전 강릉 펜션 화재로 참으로 어이없는 희생을 또다시 지켜봐야 했습니다. CJB 8시 뉴스는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사고를 되풀이하고 있는지, 제천 화재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무엇인지 오늘부터 이틀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유족과 생존자, 제천 시민들은 당시 고통과 아픔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조카를 화재 참사로 잃은 민동일 씨. 그날의 기억은 한마디로 고통 그 자체입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모여 행복했을 세 모녀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화재 소식이 들릴 때만 해도 가족이 건물 안에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 당일 제천 하소등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왜냐면 연락도 안 되고 목욕탕은 간다 그랬고,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어머니나 여동생이 목욕탕을 이렇게 자주 가질 않거든요. 또 여기 제천 내려와서 거의 목욕탕 간 적을 거의 없었는데 왜 그날은 목욕탕 갔는지 모르겠어요. 화마를 헤치며 사다리차로 시민들을 구조한 이양섭 씨. 건물 옥상에 구립된 피해자를 목격한 이 씨는 다급히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다리차를 가져왔습니다. 새까만 연기 속 온전히 감의 의지에 사다리를 조종했고 덕분에 3명의 시민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인이라는 칭호가 더해졌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밤잠을 설칩니다. 시신을 꺼내는 장면이나 또 2층에 그 많은 여성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이런 어떤 트라우마는 있었습니다. 제천시 보건소가 실시한 심리 상담 건수만 1,500여 건. 참사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유족과 생존자 그리고 이웃들을 떠나보낸 시민들의 트라우마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네, 제천 화재 참사는 당시 불법 증축으로 목욕탕의 비상구는 막혀 있었고 또 불법 주차된 차들은 1초가 급한 소방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참사를 계기로 바뀔 것 같았던 안전의식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 헤맸던 흔적들. 비상구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와 배연창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차는 주 정차된 차량들에 가로막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충북 소방본부가 관내 화재 취약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건축물 중대 위반 사항만 560여 건에 달합니다. 옥상에 불법 증축된 건물과 가로막힌 비상구, 참사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대피용 계단에는 인화물질이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불법 건축, 불법 증축, 그다음에 방화구의 훼손이 대부분이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1년이 지난 참사 현장은 건물에 철제 펜스만 설치됐을 뿐 도로 양옆으로는 여전히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방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버거워 보이지만 이곳은 여전히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조차 할 수 없습니다. 참사 1년, 큰 희생을 치르며 노출된 많은 문제점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숨져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죠. 그나마 7명은 고압 산소 치료로 일단 소중한 생명은 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충북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가정해 보면 사후 조치는 어떨까요?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이었습니다. 색이나 냄새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인지할 수가 없어 더욱 위험합니다. 연소가스를 내보내는 배기관이 있는데 본체와 배기관 연결 부위가 어긋나 있어서 배기가스 일부가 유출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경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압 산소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고압의 산소가 그 일산화탄소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지속적인 뇌 손상과 중요한 장기의 손상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로 빨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도록. 하지만 충북도 내 병원에는 고압산소 치료기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실 운영이 병원의 적자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고압산소 치료기 가격이 수억 원이나 되고 의사와 응급구조사 등 인력을 감안하면 연간 2억 원 이상 운영 비용이 들어 꺼리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충북대병원을 찾은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이 내년에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유지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면서 총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도달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외국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외국인 비율은 지난 2015년 2.6%에서 해마다 0.2%포인트씩 증가해 작년엔 4만 8천여 명으로 3%를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40%에 육박하며 가장 많았고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유학생 순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통합청주시 새 청사 건립 방식이 본관동을 보존하고 현 청사에 들어서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새 청사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청사 건립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새 청사. 등록문화재인 옛청사를 존치시켜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다소 불균형한 모습으로 건립됐습니다. 6차례나 설계가 바뀌었고 디자인 논란이 빚어지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가 청주시청 본관동을 그대로 두고 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서울시청사와 같은 기형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박노학 청주시 의원은 본관 존치에 따른 공간 배치와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현청사 재고론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시장님께 원도심을 벗어나 균형 발전 차원의 시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시 의회와 청주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청사 건립 특위의 의견은 물론 통합 당시 통합추진위원회의 의견 등을 근거로 도심 외곽에 새 청사를 건립하는 건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들은 뭐 상생발전위원회하고 저기 통치에서 지금 현대에 지우다가 지정했기 때문에 이익에 져야 된다. 그 얘기밖에 못 드리지 뭐요. 특위에서 저기 그걸 다 이해를 한 거예요. 현위치에서 찍는 걸로다가. 이미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과거의 결정을 금과 옥토처럼 여긴다면 통합 청주시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계속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한편 오늘 청주시의회 정례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유례 없이 삭감돼서 가결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 보조금 52억 원, 요금 단일화 손실금 37억 원 등 모두 16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버스 회사의 손실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용역비 1억 8천만 원 가운데 8천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추경 예산안에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원활한 시정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는 올해 충북체육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최우수 선수에는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와 전국체전에서 각각 2관왕에 오른 청주여고의 임하나 선수와 롤러의 이예림 선수, 유도의 한미진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재단법인 늘푸른 장학회는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고교생 26명은 3년간 해마다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늘푸른 장학회는 법사랑위원 청주지역연합회 회장단과 운영위원 200명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난 2014년 만든 장학재단입니다. 괴산군 칠성면사무소에 익명의 독지가가 20kg 쌀 50포대를 기탁했습니다.
이 독지가는 칠성면에 있는 한 마트에서 쌀을 면사무소로 배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칠성면은 지난해 연말에도 익명의 독지가가 쌀 50포대를 면사무소 앞에 놓고 간 적이 있다며 올해도 동일인이 쌀을 기탁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산남동 청주 현진 에버빌 아파트 입주민 1동이 125만 3천 원, 청주 분평 주은 프레지던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청주 복대 1동 25시 해장국 신영실 대표가 각각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복대 1동 18동 주민 1동 72만 원, 청주 복대 1동 30동 주민 1동 33만 5천 원, 청주 청원구청 어린이집에서 나눔바자회 수익금 32만 7,3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푸른병원 간호부 1동, 청주권 토목설계인의 모임 청설모에서 각각 30만 원, 청주 남일면 쌍수 1, 2 주민 1동, 청주 중앙동 라인댄스, 청주 복대 1동 한국무용회원 1동이 각각 1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신임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2년간 공석이었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목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